안녕하세요. 윈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전에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지금 관련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요. 좀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뭐 애도 키우고 일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일이 많아가지고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늦어졌는데 일단 늦게라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PCB하고 버튼의 갭을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버튼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죠. 요 밑에 게 이게 PBA고, 버튼이 뭐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리브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뭐 얘에서 구조가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된 구라치기, 이게 버튼이고, 뭐 요쪽이 이제 요쪽이 그 사출 버튼이고, 그러니까 케이스 쪽 버튼이고, 요쪽이 PBA 쪽 기성품 텍트 스위치라고 할 때, 요쪽 갭을 저는 이제 0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요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PCB 자체가 케이스에 조립이 되겠죠. 뭐 스크루가 체결되든 뭐 어떤 식으로 체결되든, 예를 들어 스크류를 예를 들면 스크류 홀이 여기 있고 스크류가 이렇게 체결되겠죠. 그리고 보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하고 여기 갭이, 그러니까 PCB하고 이 스크류하고 닿는 부분 자체를 갭을 전 0.1에서 상황에 따라서 0.15까지 줍니다. 버튼 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서 그 버튼 구조가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버튼 구조가 잡혀서 눌러지겠죠. 그럼 요쪽 갭 자체가 보통 0.2에서 한 0.3을 주는데, 요거는 텍트 스위치의 동작 범위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텍트 스위치가 0.2에서 0.3에 동작을 한다, 뭐 0.1에서 0.15에 동작을 한다, 요거에다가 더하기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0.2,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쳤을 때 0.에서 0.3 정도가 그 텍트스 동작이래 쳤을 때, 저는 여기에다가 0.1에서 0.15를 더 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정확히 사양서에서 뭐 권장하는 치수가 동작되는 치수가 0.2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0.1에서 0.1을 해서 갭을 예를 들어서 0.3에서 0.35를 주는 거죠. 예. 그럼 동작되는데 문제 없고, 그 조립 간의 갭도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사출 구조 자체가 아무리 정밀하게 맞추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0.1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계속 그 갭을 주는 거죠. 예. 그 갭을 주고, 이 케이스 자체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왔다 치죠. 그럼 요 케이스 자체도 갭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전 또 이것도 뭐 0.1에서 상황에 따라서 0.15까지 주는데, 그러니까 요런 갭, 요기 들어가는 갭,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여기 안에 다 조립 공차들을 다 어느 정도 추가를 한 거니까, 여기 갭을 0으로 해도 그 사실상 닿는 이 버튼 자체가 텍트 스위치를 미리 눌리고 있는 상황은 발생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요거 설계할 때 제로를 주고 설계를 합니다. 그 보통 여기다가도 갭을 뭐 0.1에서 0.15를 주면 나중에 여기가 너무 많이 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많이 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누를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를 때 그 사람들 인식 자체가 이제 보면 눌렀을 때 딱 소리가 나면 몸이 저절로 이렇게 딱 멈춥니다. 그냥 딱 소리가 나면. 근데 눌렀을 때 딱 소리가 안 나면, 그래서 느낌 자체가 그런 느낌이 없으면 계속 누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 자체가 요쪽 부분에 다 몰리니까 요쪽이 시간이 지날수록 뭉개진다던가, 아니면 뭐 요 텍스트 스위치나 요쪽 PCB 쪽에 스트레스를 계속 간다거나 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손을 살짝 댔을 때 탁 움직이는 게 좀 좋죠. 예. 그 텍트 그 감도, 그 아직까지 사람들은 여기 버튼을 눌렀을 때 느낌이 오는 걸 좀 원하지, 이게 아무 느낌이 없는 거는 그 뭔가 좀 제품이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쪽 갭을 이제 제로 갭을 주고, 버튼 사출 버튼과 텍트 스위치 간의 갭은 제로 갭을 주고, 그 대신 그 다른 부가적인 여기에 들어간 버튼, PCB 케이스 쪽에는 그 조립 공차가 다 들어가니까 나중에 조립을 다 끝내고 나더라도 여기가 미리 눌러지는 경우는 없죠. 거의 없죠. 예. 만약인데 여기가 눌러지는 사항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 버튼을 수정하면 되지만은, 그렇게 하기 전에 다른 쪽 자체가 정상적으로 그 정상적인 공차 안에 들어왔는지 범위 안에 들어왔는지 형상이 정상인지 먼저 다 확인을 하고,
다른 케이스 쪽이나 PCB 조립 차량 쪽이나 뭐 치수나 이런 걸 확인했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이 부분이 눌러져 있다 하면은 요 버튼 쪽에 갭을 그때 가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여기 너무 들어 놓으면 금형 수정은 쉽겠죠. 어차피 이쪽은 금형기에서는 살을 깎으면 되니까. 근데 그 얼마나 깎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이미 닫혀진 상태에서 누르는 때 뭘 끼워놓고 해가지고 그 갭을 찾아서 뭐 금연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제로그린 상태에서 눌러지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는 그냥 0.1에서 0.2만 그냥 깎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이 나오니까는 보통 그런 식으로. 금형 수정은 그쪽이 더, 제가 말한 쪽이 더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가 버튼이 눌러진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제로갭이고 이전에도 제로갭이고, 저는 앞으로 설계를 할 때도 요 PCB 쪽 들어간 쪽은 다 제로갭으로 주고 다 설계를 합니다. 거의 초창기에는 저도 갭을 플러스 공차 주고 뭐 마이너스 공차 줬다가 막 저도 막 설계할 때마다 다 달랐는데, 그냥 제로갭으로 주고 다 설계를 하니까, 설계를 하고 여기 부가적인 이게 케이스 쪽 체결하는 쪽을 갭을 그 일정하게 주니까 그 문제가 그냥 저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전에도 앞으로도 계속 저는 제로갭으로 설계합니다. 이거는 설계자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 이렇게 그냥 설계를 기준에 잡고 가는 거고, 뭐 지금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설계하신 분들도 자기만의 기준을 하나 잡으신 게 좋죠. 뭐 100분의 5를 갭을 준다든가, 아니면 오버랩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갭을 0.5를 더 준다든가, 아니면 이쪽 체결된 쪽 갭을 좀 더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마 좀 좋을 겁니다. 예. 어, 가조립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컨트롤러하고 그 관련돼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PCB라든가 이제 PB 그 버튼 쪽을 가조립 구간이 좀 있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조립할 때 제가 직접 조립을 다시 해봤지만 이렇게 버튼이 쉽게 탈락이 되고 이제 PB에도 좀 잡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단순하게 조립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PCB하고 버튼 쪽은 연륜착이 됐든 스크류착이 됐든 이런 가조립이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일단 얘기를 했었는데, 가조립 자체가 이제 가조립 구조는 어쩌면 단순하죠. 이제 공정에서 공정으로 넘어갈 때 그 형상 유지되게끔 그 잡아주는 구간이 그렇게 하는 건데, 보통 설계할 때 그걸 고려해서 하기도 합니다. 보통 저 컨트롤러를 예를 들었지만, PBL 할 때 여기 스크류 포인트 하나 박아야 되겠네, 아니면 버튼 쪽은 뭐 후크를 넣든, 아니 뭐 이것도 스크류를 하든, 아니면 뭐 연료차가 시키든지 간에 형사 좀 잡아줘야 나중에 체결할 때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요 같은 경우 이제 뭐 경험이 쌓이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제 그게 뭐 익숙하지 않다 해서 그걸 굳이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기구 엔지니어가 그걸 뭐 되게 뭐 마음에 상처받을, 뭐 아니면 죄책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큰 일은 아니니까요. 보통은 그게 빠지고 갔다 하고 해도 생산하는 쪽에서 요게 지금 생산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좀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생산하는 쪽에서 그 변경점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럼 보통 이제 양산이나 그 가기 전에 그 시사출, 뭐 초도 양산 전에 나온 시사출이라든가, 아니면 그 금형을 마친 때 나오는 시사출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럴 때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조립 있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수정이 안 되겠느냐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도 수정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양산할 때도 이제 생산체에서 이제 저 본인들이 검토를 해서 그 적당한 내용으로 이제 변경점을 하기도 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PBA하고 이제 가조립 구간을 보면, 예를 들어서 버튼 쪽은 이제 보통 연륜착을 많이 하는데, 연륜착 구조가 보통 어떻게 되면 단면을 보면 이쪽이 예를 들어서 버튼이라고 볼게, 좀 단순하게 그런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쪽이 보스가 이렇게 있어서 연륜착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부분 구조를 좀 자세하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버튼 쪽이고, 버튼 쪽에 여기에 홀을 이런 식으로 팝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인도 팁이라든가 이런 걸로
요런 형상이 된 게 있는데 요걸 이제 누릅니다. 누르면 이제 요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누르면 이제 뭐 대략적으로 좀 과장되게 그리면 이제 요런 식으로 연용착 이제 정확히 열융착이라보다는 이게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뭐 리베팅이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리베팅이 되는 거죠. 이거 요 인도 팁이 요렇게 내려가면 요런 식으로 이제 잡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구조를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꼭 구조를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요 상태에서 공간이 뭐 허락이 된다면 그냥 요렇게 세운 상태에서 열 그 인도 팁으로 녹여서 요런 식으로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요렇게 하는 게 요쪽에 이제 좀 평평하게 지고 상대 구조물이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 있는 경우에는 좀 방해를 덜 받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요런 구조를 좀 잡고 해. 그리고 스크류 체결 같은 경우에는 PCB 쪽은 보통 요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PCB 단면이라고 할게. 그리고 체결할 스크류가 예를 들어서 M2라고 했을 때 M이면은 당연히 2파이겠죠. 그 다음에 스크류 탭을 할 수 있는 홀 사이즈가 뭐 대충 한 1에서 1.7 정도 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통 주냐면 PCB 자체도 가이드를 따로 주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죠. 그리고 여기 M2짜리 스크류가 이제 이렇게 되게끔. 시공해서 이쪽이 이제 가이드가 되고 이쪽이 이제 하단 밑으로 처지지 않게끔 받쳐주는 쪽 구조를 잡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 살 두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mm 정도를 주고 이쪽에 좀 요렇게 돼 있죠. 좀 요렇게 했죠. 그래서 이쪽은 한 두께 한 1.0mm 정도를 주고 때에 따라서는 0.8을 주기도 하는데 한 0.8에서 한 1점 주고, 여기는 0.5만 전 주거든요. 0.5 두께 정도만. 그리고 요 높이 자체는 PCB 두께하고 그냥 동일하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PCB 두께가 1.2다. 그럼 여기도 그냥 1.2를 주면 됩니다. 여기 갭은 당연히 뭐 주겠죠. 0.1에서 뭐 0.15 갭을 주겠죠. 근데 여기는 그럼 거기 맞춰서 여기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데 그냥 똑같이 PCB 두께하고 1.1 주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기 갭이 생기는데 그러면 PCB가 덜렁덜렁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PCB보다 요 아래로 좀 내려오게끔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줄 때부터 그냥 요 높이는 PCB 두께하고 똑같이 주면 되고, 어차피 여기는 갭이 있으니까 그 갭 준 만큼 여기 하단으로 내려가 있겠죠. 예. 그러면 스크류를 체결할 때 꽉 잡히니까 이제 움직이지가 않겠죠.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PCB 가체결 가조립이 아니라 PCB 체결 구간 이렇게 잡고, 보통 PCB가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PCB 크기가 한 요 정도 한 80mm, 한 60에서 한 80mm, 여기도 한 뭐 40에서 한 뭐 50mm 정도라고 했을 때 전 포인트를 그냥 보통 요렇게 잡죠. 스크류 포인트 4개. 스크류 포인트 4개를 요렇게 잡든지 아니면 뭐 정방향으로 스크류를 잡고 뭐 여기에 위치 결정 보스를 하나 하든지. 이 위치 결정 보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삽을 방지해야 되거든요. PCB가 뭐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PCB를 뒤집어서 체결한 경우는 거의 없겠죠. 왜냐면 그 작업 지도서나 이런 거 보면 거기 다 표기가 되니까. 근데 그 솔직히 생산할 쪽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작업 지도서를 싹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딱딱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실상 만들어줘야 생산이 짝짝짝 흘러가는 거지. 매번 보고 확인하고 뭐 이렇게 꼽았을 때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가게 하고 이렇게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결정 꼭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스크류 하면 요쪽에 여기 위치 결정을 넣으면 역삽 방지 역할도 되겠죠. 왜냐하면 반대로 돌렸을 때는 안 들어가지니까. 그 대신 뒤집으면 돌아가겠죠. 뒤집어지면 들어가겠죠. 물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할 일은 거의 안 생기겠지만 모르니까는. 예. 뒤집어선 들어가지고 그 대신 이렇게 돌려서는 체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그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스크류 홀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똑같은 대로 이렇게 위치 결정, 여기 위치 결정을 찍기. 당연히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위치가 달라요. 이게 약간 조금 위에 있다고 치면은
스크류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위치 결정 하나. 그러면 요렇게 돌아서도 체결이 안 되고 뒤집어서는 체결이 안 되겠죠. 뒤집어서도. 왜? 뒤집으면 여기는 맞게 떨어지겠지만 여기는 맞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 스크류홀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반대로도 안 되고 요렇게도 안 되고 요렇게 돌려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위치 결정은 웬만하면 어떤 식으로 넣어주는 게 좋고, 스크류 포인트는 뭐 요렇게 잡아주는 게 역사 방지도 안 되고, 작업자가 뭐 실수를 하는 일이 거의 없게 되죠. 예.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스크류 위치 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좀 그리다가 저 했는데 얘 좀 크게 그릴게. 요렇게 이제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파이가 1.7, 여기 살두께가 뭐 0.5 정도를 줬고, 그러면 뭐 요쪽 크기가 대략 좀 나오겠죠. 뭐 한 2.7이 되겠네. 질경은 처음에 2.7이 되겠네. 그럼 여기도 한 0.1씩 띄워주면 됩니다. 0.1씩 띄우고 뭐 한 하면은 여기는 한 파이 한 2.9, 파이 한 2.9가 되겠네. 뭐 2.9에서 한 파이 3.0 정도 되겠네. 예. 그렇게 하고 이쪽 갭은 저 같은 경우는 0.1에서 0.15를 주는데, 요즘에 보통 그냥 저는 0.1을 줍니다. 이게 특수한 경우 말고는 0.1을 주고, 그다음에 이쪽 높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PCB보다는 낮게 와야겠죠. 그래야 스크류가 체결됐을 때 PCB가 여기까지 갭이 있으면 PCB가 중간에 떠서 덜렁덜렁거리니까, 그렇게 막기 위해서는 이쪽 단이 이쪽보다는 그냥 낮게 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하고 여기 높이가 그냥 PCB 두께하고 동일하게 주면 요 주어진 갭만큼 이게 하단으로 내려오니까 접히는. 이렇게 보통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게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도 하다 보면 여기는 한 100분의 5를 좀 줘야 되겠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요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치수를 잡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거 그냥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조립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 물어보신 것 중에 연료추락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억지 가이드를 세워서 억지 끼움을 하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뭐 뒤집어서도 조립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나오는데, 틀린 말은 아니고 나쁜 의견도 아닙니다. 근데 좀 차이가 뭐냐면, 일단 비용적인 부분인데 연료척이 추가된다고 해서 비용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서브 공정입니다. 결국에는 생산하기 전에 작업자들한테 그 생산 전에 일부 작업자들한테 그 지시를 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해서 뭐 비용이 아주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그냥 그거는 거의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 고객사 측에서 그렇게 썩그 개발한 업체라든가 생산한 업체 신뢰를 못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연령착은 그냥 우리 집에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죠. 예, 그냥 요렇게 조립이 되는 상황에 요렇게 조립한 방식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애초부터. 그냥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이 추가된다 이런 건 아니고, 왜냐면 이게 비용이 추가된다면 나중에 스크류 포인트가 2포인트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데, 이제 그건 사실상 그 좀 말이 안 되죠. 예. 그렇게 하면 고객 쪽에서 납득을 못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열융착 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생산처에서 제품의 품질을 위해서 추가한 거죠. 고객이 요청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용에 좀 추가한다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객이 납득할 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그거는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억지 끼움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버튼을 예로 들게. 이 상태에서 그래서 좀 억지 끼움을 요런 식으로 한다 치죠. 뭐 거의 제로 갭이라든가 약간의 오버랩을 한 100분의 5든지 오버랩을 해서 요 부분 이제 억지 끼움을 됐다 치게. 억지 끼움을 할 때 이제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억지 끼움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억지 끼운단 말은 요쪽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인데, 위로에서 요 상태에서 예서 요 상태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억지 끼움을 치면 요쪽이 살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쪽 살을 많이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억지 끼움 하려면. 그리고 또 하나가 억지 끼움 하면 요쪽에도 위에서 보면 위쪽에서 스트레스 받겠죠. 왜? 어딘가를 눌러줘야 되는데 이걸 눌러줄 때 이쪽도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라든가, 그러니까 요쪽을 조립할 때 당연히 요쪽을 그냥 밀어버리면 요쪽이 당연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럼 요쪽도 이제 살을 좀 두껍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구적인 문제만 뭐 보강을 한다면 억지 끼우면 특별히 문제는 안 되고 요건 구조적인 부분이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버튼 쪽 단면을 이렇게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요 억지 끼움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억지 끼움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작업자는 끝까지 깔끔하게 잘 밀어 넣었을 거고 어떤 작업자는 뭐 하다 보니까 좀 덜 들어가 가지고 요렇게 떠 있는 경우가 나올 겁니다. 이 상태로 이제 완제품을 조립하게 가는 공정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작업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사실상 요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작업 관리하기는 힘들죠. 이건 작업자가 그냥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억지 끼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해결을 잘 하면 뭐 억지 끼움이 됐든 뭘 했든 뭐 그거는 상관없죠. 어차피 가조립 구간이 유지가 되면 되니까. 그래서 보통 만약에 이런 구조로 간다고 하면 끝까지 체결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상대물 쪽에도 이 부분을 눌러주는 구조가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그러면 작업자가 이렇게 좀 덜 체결을 했다 하더라도 완제품을 체결하면서 이 부분이 이쪽을 눌러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혀 있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제품 두께가 일단 얇아야 되겠죠. 제품 두께가. 제품 두께 크면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에 맞게 이제 뭐 억지 키움 뭐 구조를 잡으면 뭐 괜찮죠. 예.